분들이 일본사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고 복잡해 하시거든요. 제가 그 차이점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역사 시대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왕조 중심으로 시대 구분을 합니다. 그렇죠. 뭐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이게 왕조 교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요. 7, 8세기고 아스카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천황, 그 천황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로 왕조 교체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명 위주로 시대 구분을 합니다. 특히 천년 이후에 천황 라인이 있고 그 위쪽에 보시면 막부 라인이 있을 거예요. 천황은요 상징적 권력이고요. 실질적 권력은 저 막부입니다. 그러니까 저 막부가 교체가 되는데 막부가 어디 있었느냐. 가마쿠라에 있었으면 가마쿠라 막부. 다 지명이네. 그렇죠. 무로마치에 있으면 무로마치 막부, 에도에 있으면 에도 막부. 이렇게 지역명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게 일반적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막부를 일본말로도 막부라고 하나요? 막부는 마쿠프라고 해요. 마쿠프. 그래서 이제 마쿠프. 가마쿠라 막프, 무로바치 막프, 마쿠프. 에도 막프 이렇게 말하거든요. 막부가 뭔지 혹시 아세요? 막부가 약간 어떻게 보면 행정 지배 세력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네. 왜 진영을 구축하잖아요.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딘가에 들어가서 회의를 해요. 맞아. 오늘은 여기 강을 건널 곳이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곳이 어딜까? 천막 아니잖아요. 그 천막 할 때 그 막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어떤 그 작전 회의하는 어떤 그런 본부 이걸 떠올리시면서 그럼 막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인들이 중심이 된 행정 시스템이겠구나. 그 최고 대장을 누구라고 하냐면 장군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쇼군. 그렇죠. 그 장군을 한자로 장군을 일본식 발음으로 쇼군. 그렇죠. 발음이 좋습니다. 역시 옆에 계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 쇼군. 그러니까 12세기에서 19세기, 아까 천년 이후라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그 쇼군이 어디 있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렇게 시대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에도 막부는 지금 이제 지금의 도쿄. 도쿄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전에는 이제 교토 쪽이 이제 계속 수도였던 거예요.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도쿄라고 하는 그 지명 역시도 한자로 풀어보면은 동쪽에 있는 수도이다. 그래서 동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교토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동쪽에 있는 천황이 주로 거주하는 그런 곳이 이제 바로 일본에서는 미야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나라에서 교토로 이제 새롭게 천도를 한 이후에는 무려 1000년이 넘게 이제 뭐 가마쿠라, 무로마치, 그다음에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에도 막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무사 정권의 교체는 있었지만 사실상 일본 내에서 천황이 거주하는 곳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수도는 교토였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토에 있는 자부심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토를 빼놓고는 일본사를 논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내가 왜 거기를 안 갔지?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직 일본사 간무천황은 사실상 그 한반도 아주 밀접한 그런 인연이 있는 인물입니다. 심지어 아마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일본의 천황이 자신의 선조 중에 이제 한반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私自身としては桓武天皇の聖母が百済の武寧王の子孫であると食日本紀に記されていることに監獄とのゆかりを感じています。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게 화제가 되지 않았죠. 난리가 났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까? 이슈 정도가 아니고 진짜 뒤집어질 정도로 진짜 네. 사람들이 진짜 난리가 났었는데 그 간무천황의 그 백제계라는 그런 것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그때가 진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국민들은 솔직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저희도 인지는 좀 했었어요. 그 옛날에 뭐 연관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솔직히 이제
약간 그거를 해서는 안 되는 얘기처럼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천황이 그런 건식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간무천왕은 사실상 그 어머니가 이제 백제의 도래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기반이 약했다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당시에는 일본의 그 수도가 나라였었는데 나라는 당시에도 불교 세력이 굉장히 흥성해서 조정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무천왕이 자신의 어떤 이런 정치력을 회복하고 뭔가 어떤 승부수를 던진 게 바로 이제 나라에서 새로운 도읍으로의 천도였었습니다. 교토로. 예.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 지지 기반이 약하거나 새로운 왕조가 만들어지면 뭐 서경천도도 그랬고 이성계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것처럼 천도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이 돼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경우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의도와는 다르게 이 천도가 그렇게 분위기 반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나 봐요. 아까 보니까 계속 막부가 득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 천도와 함께 간무천왕 그리고 그 이후로 한 어느 정도는 사실상 여러 개혁적인 정치를 시행을 하면서 천황의 정치력이 많이 상승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후지와라 씨를 비롯한 여러 유력 귀족들의 가문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천황의 존재가 점점 이제 무의미한 그런 존재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천황의 지위를 물러난 상황이 이제 지방의 무사들을 동원해서 대거 교토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제 무사들이 정권을 최초로 만들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가마쿠라 막부, 즉 무사 정권의 성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칼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